강호무림이라는 실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도시키는 무협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의 실타래를 신의와 협의의 마음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 신의를 가장 귀중히 여겨야 해. 협으로 산다는 것은 실존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행동 양식을 수행함으로써 완성되는 실천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강호를 생각하니 참 착잡한 심정이 됩니다. 소강호의 주제가인 장해일성소 듣게 되면 그 음률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고 짠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73회 오스카 영화제에서는 동양의 낯선 영화인 와호장룡이 과연 몇 개의 상을 차지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동양의 영화에 인색한 할리우드에서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이를 계기로 동양의 무협 영화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4개의 오스카상을 받아 무협 영화가 명화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대결 씬 등 영상미가 뛰어난 명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이 영화에서 무당파의 본산인 무당산, 또 표물의 운송과 호위 일을 하는 표국, 또 북경의 관부, 무리민과 일반인이 섞여 혼잡한 객잔, 그리고 강호의 명상과 호수 등 아름다운 절경이 등장합니다. 대개의 무협 영화들은 소설, 바로 무협지를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대중문화 중에서 정말 강렬한 충격에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래전 대학 시절 들었던 산울림과 한참 뒤인 서태지의 음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전에 까까머리 중3 때 접한 무협지는 정말 충격적인 신세계였습니다. 강호무림이라는 실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무공 대결, 신의와 배신, 애증, 음모와 복수, 역경을 딛고 영웅이 되는 신화 같은 성장 소설이었습니다. 10대, 20대 남성이라면, 아니 이제는 40, 50대까지 심취하게 만드는 참으로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중국 소설이니 그 시공간적 배경도 중국이며 수십 년간 수많은 작가들이 있어 왔는데요. 와룡생 또 양우생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공전 히트를 친 무협지는 바로 김용의 소설들입니다. 공전저루 비교 불허라고 해서 과거에도 비교할 것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최대의 찬사를 받는 작가입니다. 그러니 김용의 작품들은 수십 번 영화화 되어 왔습니다.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 대단한 필력으로 가상이지만 가짜가 아닌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었습니다. 지금까지 팔린 부수만 해도 엄청죠. 대만에서 국민적인 작가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도시키는 무협이란 무엇일까요? 무협이란 개념의 무사가 처음 나온 것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전란으로 나라들이 흥망성쇠하면서 둥지를 잃은 실력 있는 무사는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인정해준 그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신의를 지키는 무사들이 대중의 칭송을 들으며 영웅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문사에 비해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존재인 그 무사들, 신의와 대의를 생명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협은 많은 영웅과 고사들로 백성들에게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무협의 협은 사람을 끼고 앉는다는 뜻이니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무사의 영웅 본색인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정사이든 야사이든 무협이 일어나는 공간은 대중들이 모이는 주루, 표국, 중국의 명산들도 많죠. 무협의 뿌리가 되는 숭산의 소림사, 무당산의 무당파, 화산의 화산파, 아미산의 아미파, 곤륜산의 곤륜파,
청성산의 청성파 등이 나옵니다. 이 중 소림과 무당은 가장 그 역사와 실력에서 용과 호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림사 스님들의 강력한 외문 기공과 무당파 도사들의 그 음유한 내문 공력은 모든 무공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와호 장룡의 주인발이 분한 이모백은 무당의 수제자이고 김용의 소오광호의 용호충은 화산파의 수제자입니다. 소오광호란 강호를 비웃는다는 말이니 오만한 뜻도 되겠으나 강호, 즉 세상의 영화가 일장춘몽처럼 허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김용의 작품들 중 영웅문 사부작, 사조영웅전, 신조협력, 소오강호, 의천도룡기가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주윤발, 장국영, 장만옥, 양조위, 장하구, 장민, 이연걸, 견자단 등 중국과 홍콩의 스타들이 거의 다 거쳐가며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오광호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야 영웅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의 실타래를 신의와 협의의 마음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 정의 거미줄에 얽혀서 슬픔과 고난을 자초하지만 사랑만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이름, 즉 명예는 생명만큼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사필귀정, 즉 정의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래로 모든 무협지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무협이 벌어지는 강호는 중국의 주요 지역인 강남과 강북뿐 아니라 신감, 운남, 대리국, 몽고까지 모든 지역을 아우릅니다. 그런데 강호는 사실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무협지에서도 사람 사이의 일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오욕, 칠정이 다 나옵니다. 제가 무협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배경이 되는 광활한 중국 대자연과 진기한 문화가 살아 숨쉬듯 묘사되는 것, 거지 같은 외톨이가 갖은 고난을 겪으며 영웅으로 만들어지는 인간 승리의 주인공에 몰입되는 것, 정의를 내세우는 세상에 보기 좋은 세력자들의 욕심과 흉심으로 가득 찬 위선이 벗겨지는 그 통쾌함, 삶과 죽음이 또 그 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호탕하게 웃으며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강호를 떠도는 것은 재미나겠지요. 강호를 떠돌면서 의지할 것은 사람들과의 사귐이야. 신의를 가장 귀중히 여겨야 해. 협으로 산다는 것은 실존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행동 양식을 수행함으로써 완성되는 실천적인 존재입니다. 그 행위는 바로 신의입니다. 즉 살벌한 세상에서 자신의 존엄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지키는 신의에서 나온다고 믿는 것이 바로 무사인 것이죠. 그래서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에서 보면 허탈하거나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죄 없는 무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얽힌 상황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최후의 결단으로 택합니다. 이게 어떻게 결백의 증명이 되냐 하겠지만 강호인들은 이렇게 죽음으로 절규하는 것에는 인정하고 없던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협이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행위에서부터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행동인 것입니다. 협을 행하는 무사는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름은 저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이름만을 드날리기 위해서 무예를 닦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한때 극장가를 휩쓸었던 홍콩 느와르류의 영화들은 이런 2류, 3류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칼 대신에 총이 난무하고 문파가 아닌 조직폭력배와 이에 맞설 영웅이 나타나는 줄거리입니다. 담배를 꼬나 물고 코터자락을 휘날리며 비정한 도시를 배회하는 한 마리 들깨로 나오는 주인발은 살인정부 업킬러입니다. 주인발을 배신했던 친구가 엉망이 된 몸으로 찾아와 우정에 보답하기 위해
돈가방을 꺼내주며 자신은 개라고 넋두리를 하죠. 주인발은 세상에 누구도 너를 개라고 부를 자격은 없어 라고 유라는 순간 총알들이 날아와 친구의 몸에 막힙니다. 주인발은 신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악당들과 싸우다 죽습니다. 첫 펼 쌍웅의 포스터에는 개같이 살기보다는 영웅처럼 죽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협지의 무당파도 강호이고 칼로서 을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도 강호이고 비정한 도시도 강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강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곳도 강호가 아닙니까? 선악, 권력과 계급, 부자와 빈자가 있고요. 약속, 신의, 영웅, 그리고 협이 있어야 하는 강호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권력의 네트워크를 만들며 서로 득살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의 강호인 것 같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무섭고 비정한 곳이죠. 그런데 신의와 협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강호에도 오래전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고 부엉이 바위에서 자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 죄인이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협과 정의에 대한 자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만이 자살할 정도로 자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사자의 명예를 더럽힌 그 부덕하고 불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등에 칼을 꼽는 사람들을 보니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무협지도 이런 비겁한 자들이 꼭 나옵니다. 악소문을 내어 여론을 만드는 자, 긴장 모드를 만들어 세력의 확장을 꾀하는 자. 이들의 도움으로 지도자가 되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며 협의 없는 사람 말입니다. 낭만적인 무협 영화를 떠올리다가 무사와 협의에 맡겼던 무협지를 그리워하다가 지금 우리의 강호를 생각하니 참 착잡한 심정이 됩니다. 소강호의 주제가인 창의 일성소 듣게 되면 그 음률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고 짠해졌습니다. 가사를 몰랐기 때문에 음률의 느낌으로 와닿았는데 실제 가사를 보니 신통하게도 그 느낌과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해요.